네, 안녕하세요. 임상초고수 홍쌤의 5분 싸게 홍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으로 그래도 빨리 하려고 지금 집에서 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웩슬러 지능 검사 실시인데 라포의 형성은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라포를 왜 검사에서 형성을 해야 되느냐. 사실상 심리 상담보다 어떻게 보면 검사의 라포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들께서 그 수검자분을 만나시는 건 딱 두 번이에요. 검사할 때랑 결과 상담할 때. 뭐 결과 상담할 때 안 만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날 하루 만에 다 끝나요. 그래서 그 라포를 잘 형성을 하지 않으시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검사 과정도 너무 힘들고 검사 결과 자체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되게 반항적으로 하시면 검사를 당연히 성의 없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기능을, 그 사람의 어떤 적응 수준을 제대로 내가 측정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결과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라포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웩슬러 검사는 지능 검사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IQ 검사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수검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 좋아요. 평가잖아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내가 모르는 게 또 나와서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라포 형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검사다. 이런 거 이제 머리에 받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지능 검사는 다른 심리 검사에 비해서 뭐 심하신 분들은 HTP도 다 그리 못 그린다면서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질을 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CT도 문장력을 보는 게 아니다. 맞춤법 검사를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지능 검사는 IQ란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이거 나 머리 나쁜지 보는 거구나 라는 필이 팍팍 와요. 검사 그 항목 자체들이. 그래서 시작 전에 검사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데 검사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직접적으로 지능 검사라는 언급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IQ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부담을 가지죠. 맞긴 맞는데 이거 뭐예요? 지능 검사네요. 이거 뭐 머리 나쁜 거 좋은 거 아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 뭐 대답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먼저 굳이 지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가능한 지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이걸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항, 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검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요. 뻥이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정서와 인지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서가 불안정하고 안 좋으면 상태가 안 좋으면 인지는 당연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두 개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의 뭐 이 수검자분의 지금 적응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검자분의 어떤 뭐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고 인지 기능은 다시 지금 수검자분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게 다시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잖아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시험 불안이 있어요. 시험 불안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잘 볼 수 있겠어요? 인지 기능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적어도 처리 속도 자체는 이제 깨지거든요. 아니면 작업 기억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시험을 더 못 보게 되죠? 머리가 백지처럼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시험 결과 때문에 내가 정서적으로 안 좋아져요.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지금의 정서적인 어떤 수준이나 정서적인 건강 상태가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예후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능이 평균보다 좀 낮다 그러면 적응이 원래 어려워요. 학생이면 학교가 어려울 거고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인지 기능이 만약에 너무 제한된 수준이면 당연히 그럼 정서에 영향을 가겠죠. 그럼 다시 또 인지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검자분께서 가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검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수검자분한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전문가답게 서두르지 말고 과제를 실시해. 내가 허둥지둥하면 안 돼요. 내가 허둥지둥하면 뭐야 저 사람
신뢰할 수가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의사인데, 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모 병원에서 의사가 그 검사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아픈 쪽이 왼쪽이었는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겪은 거예요. 세상에. 네, 저 그쪽은 멀쩡한데요. 너무 당황하는 거죠. 장난해요, 지금 저랑? 근데 만약에 지능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소검사 간의 이행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검사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 어떤 과정이나 이런 설명을 숙지를 하고 하면 뭐 하나 빠뜨리거나 뭐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도 원래 그랬던 것처럼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허둥지둥한다? 그러면 수검자도 당연히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어구 이거는요 바꾸시면 안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이는 뭔가요인데 뭘까요? 이런 정도로 뭡니까? 이 정도로 바꾸면 되지만 거기에 뭐 이상한 걸 뭐 설명을 붙인다던가 예시를 막 든다던가 거기에 있지 않은 걸 하시면 안 돼요. 표준화된 검사라는 건 절차 자체도 표준화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절차를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실시 지시문 검사 문항 변경 금지예요. 이건 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떤 아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앞뒤로 순서는 조금은 바꿀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처리 속도를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호쓰기랑 도형찾기를 맨 앞으로 끌어다 한다는 워크숍을 들었다는 사람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친 거죠. 그런 워크숍 있으시면 들으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웩슬러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표준화 검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절차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되 그 수검자가 어떤 기분 상태라든가 협조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정말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좀 탈탈 털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검사를 할 때 한 절반 정도 되면 네 아이가 정말 욕심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면 특히 위스크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소검사를 마친 다음에 소검사 중간에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멈췄던 걸 중간에 멈췄던 걸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하면 연습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은 연습을 이 사람은 한 게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소검사 중간에는 안 되고 소검사가 끝난 다음에 소검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쉬어도 된다. 필요할 경우 원래는 쉬는 것도 없어요. 매뉴얼에는. 그리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소검사가 끝난 뒤. 자, 그리고 네 번째. 수검자의 노력을 칭찬함으로써 열의와 관심을 보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답을 못했을 때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답이 뭐예요?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검자의 노력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는 것.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게 있어야 라포가 형성이 돼요. 저 검사자가 나를 막 냉철하게 막 뭐 흠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과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지지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래도 협조적으로 나오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잖아요. 공부하는 계절이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